안녕하십니까.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분경 석부작의 연출과 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분경 석부작을 하기 위해서는 분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크기의 분 안에 대자연의 경관을 축경으로 연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. 우선 분과 돌의 크기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야 되고요. 또한 식물과의 조화를 잘 이루어졌을 때 멋진 분경으로 탄생할 수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연출하고자 하는 이 분경의 돌은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보면 좀 볼 수 있는 채석강을 연상해서 만들려고 하는 돌인데요. 이 돌은 백두산 부석을 정밀하게 가공을 한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신비감을 더하기 위해서 바닷속에 우뚝 솟아있는 선경으로 연출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. 우선 돌을 고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원근감과 기폭을 잘 배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. 물론 또 돌의 높낮이를 잘 배식했을 때 가장 멋진 분경이 된다라고 봐집니다. 자,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돌을 고정해서 나간다고 보면 우리가 망망대해 바다에 속 올려 있는 산봉우리들을 연상할 수가 있겠고요. 자, 이렇게 한 점 한 점 고정을 하다가 보면 아주 그럴듯한 분위기와 구도가 잡혀 나가겠지요. 자, 이 돌에서는 수문석도 보여지고요. 우선 물론 관통석도 보여지고 뼈만 남은 듯한 골석들의 그 신비감이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보시는 바와 같이 세월의 그 흔적이 묻어나는, 또 그 모진 풍파를 감내하고 수억만 년이라는 세월 앞에 드러낸 모습이 경이롭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자연 경관을 집안에서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주어진 큰 행복이 아닌가, 이렇게 봅니다. 자, 이렇게 하여서 돌을 하나하나 고정을 다 해서 마무리 짓다가 보면 이제는 식물을 연출을 해야 되는데요. 즉 식물 착생을 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, 이렇게 해서 반려식물로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그림에서 보십시오. 마치 진짜 늙은 소나무의 표피 같은 기분도 들고, 또 뼈만 앙상하게 남은 돌의 피부에서 그 억겁의 세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이런 풍광, 이런 경치를 바닷가에 가서 보게 되면 감탄사가 우선 절로 나올 때들이 많이 있지요. 저 중간에 관통석으로 보여지는 그 투가 아주 장관입니다. 수석을 하시는 분들은 저런 돌을 행운석이라고 하지요. 자, 이렇게 해서 돌의 구도가 완전히 고정이 되고 또 끝났으면 이제 식물을 작성하면 되는데요. 이 식물은 오늘은 애기창포만 가지고 구성을 해보고요. 우선 제일 큰 섬경 돌 정상 부위에 누운 향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. 이 누운 향나무가 아주 큰 정자, 느티나무 같은 큰 고목나무로 연상할 수 있게끔 해서 해놓은 것이고요. 식물을 심을 때는 토탄을 사용하였습니다. 이끼라든가 식물, 토탄 같은 거 사용을 할 때 식물 전용 접착제가 따로 나와져 있습니다. 이런 식물 전용 접착제를 사용을 해서 식물을 붙이는 것이고요.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포를 착생하여 구도를 잡아가면 되는데요. 여기에서도 이렇게 한 촉 한 촉 식물을 착생해 나가는 것입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.
이 창포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는 원근감을 주기 위해서 큰 창포를 쓰고 앞쪽으로는 좀 작은 창포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. 자, 이 그림은 분경의 뒤편에서 바라본 건데요. 앞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창포를 큰 것을 뒤쪽으로 쓰고 뒤쪽에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. 이게 바로 원근감을 주기 위한 것이죠. 이렇게 해서 식물을 다 심었으면 이제 마사토를 깨끗이 빨아서 그 흙물이 나오지 않게 해가지고 이 분 위에 잘 깔아서 평을 이루어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완성된 그 분경을 보게 되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고풍스럽고 또 이 시야에 굉장히 밝게 들어오는 작품으로서 기대가 촉망되는 작품이지요. 물론 창포 같은 걸 처음에 많이 심어서 아주 조잡하게 보이게 하는 건 금물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작품